언니, 나 한국 남자랑 결혼할래. 민우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벨라루스의 추운 겨울밤, 애지중지 키운 내 여동생이 난데없이 지구 반대편, 말도 안 통하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면요. 아마 저처럼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와장창 깨뜨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라며 동생을 뜯어말리러 비장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벨라루스 언니. 그런데 막상 한국 땅을 밟자마자 웬 낯선 한국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심지어 동생보다 더 한국에 푹 빠져 아예 눌러앉게 되었다는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가슴 따뜻해지는 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엘레나, 올해 30살입니다.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볼 땐 성공한 커리어우먼 같겠지만 사실 제 삶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병약한 어머니와 어린 동생 타냐를 위해 제 오랜 꿈이었던 의사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저에게 가족은 제가 지켜야 할 전부이자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유학 간 동생 타냐가 고작 8개월 만난 한국 남자 민우랑 덜컥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펄쩍 뛰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안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국제결혼의 부푼 꿈을 안고 떠났던 안나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유럽 여자들을 그저 가벼운 상대로 보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뼈저리게 알기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을 그런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타냐, 정신 차려? 만난 지 1년도 안 됐잖아. 그 먼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제가 전화로 매일같이 울며불며 반대를 하니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엘레나,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전화로 싸우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오렴. 내 눈으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결정해라.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비장한 각오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그 남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주마. 내 동생 눈에서 눈물 뽑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저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결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공항인지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 도시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먼지 하나 없는 반짝이는 바닥, 짐을 찾자마자 척척 연결되는 교통 시스템? 느긋하다 못해 답답했던 민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청결함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야, 겉모습에 속지 말자. 중요한 건 사람이야. 마음을 다잡고 동생 집이 있는 강남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지만 다들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어떤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제 옆자리에 털썩 앉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치근덕대기 시작했어요. 헤이 아가씨, 어디서 왔어? 벨라루스? 거기 미 많다던데. 오빠랑 내려서 술 한잔 할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의 지하철 안에서 봉변을 당하다니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얼어붙어 있었죠. 역시 한국은 위험한 곳이야라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제복을 입은 영무원이 나타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그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계십니다. 내리세요. 제가 신고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지하철 내 CCTV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 2명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취객을 데려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다니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구해준 키 크고 듬직한 경찰관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단정한 제복 차림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는 저를 안심시키며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젠틀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그가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묻는 겁니다. 혹시 민스크에서 오셨나요? 그리고 오늘 도착하신다는 타냐 씨의 언니분 엘레나 씨 맞으시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서 위험에 처한 저를 구해준 그 멋진 경찰관이 바로 제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예비 신랑 민우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겁니다. 민우 씨에게 오늘 처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 나오던 길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근무 중에 저를 도와주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운명의 장난인가요? 지훈 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동생 타냐와 예비 신랑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러 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시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안 가득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민우 씨의 부모님은 잡채에 불고기, 직접 담근 김치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어서 와요. 우리 타냐 언니가 온다니까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타냐를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생각합니다. 타냐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동생을 뜯어말리러 왔던 제 뾰족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내 동생이 사랑받고 있구나. 좋은 사람들 곁에 있구나.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후 며칠 동안 저를 구해줬던 경찰관 지훈 씨가 가이드를 자처해 서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우리는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부양해야 해서 안정적인 경찰이 됐죠. 지훈 씨의 그 덤덤한 고백이 의사를 꿈꿨지만 가족을 위해 은행원이 된 제 처지와 너무나 닮아있더군요.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접고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두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묘한 동질감과 함께 제 가슴속에서 낯선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한강 공원을 걷는데 젊은 여자 혼자 이어폰을 꽂고 조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밤늦게 여자 혼자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훈 씨, 여긴 밤에 여자가 이렇게 혼자 다녀도 위험하지 않나요? 지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예요. 곳곳에 CCTV가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높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벨라루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완벽한 안전함, 그리고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듬직한 남자. 저는 점점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남자가 미치도록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벨라루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위독하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이고 뭐고 저는 당장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지훈 씨는 말없이 제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그는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최고급 한국 인삼차와 홍삼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세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 씨,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응원할게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벨라루스 병원에 누워 계신 창백한 어머니를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에 낙후된 의료시설로는 어머니를 살리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봤던 최첨단 병원들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국이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어머니께 한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설득했죠. 어머니, 한국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거기 가면 어머니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거기서라면 희생만 하던 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침 지훈 씨가 소개해준 서울의 국제금융회사에 지원서를 넣었고 제 10년 은행 경력과 언어 능력을 인정받아 기적처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동유럽 담당 매니저로 스카우트된 것이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공항 입국장에는 동생 타냐 부부와 지훈 씨가 활짝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국 대학병원의 의료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난도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셨고 지금은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아침 에어로빅을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한국이 천국이다라며 저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저요? 저는 얼마 전 동생 타냐의 결혼식에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아 기쁨의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리고 피로연이 열린 야외 정원에서 지훈 씨가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네더군요. 엘레나, 아직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그냥 당신과 평생 이 땅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약속의 반지입니다. 받아주겠어요? 동생 결혼 뜯어말리러 왔던 깐깐한 독설가 언니 엘레나. 이제는 매운 김치찌개 없인 밥 못 먹고 듬직한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열혈 친한파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지우고 희생만 하던 제 인생,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건강해진 어머니,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남자까지. 이 모든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이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용기 내어 행복을 찾아보세요. 저처럼 지구 반대편 낯선 곳에서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을 위한 희생 끝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과 행복,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